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7화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드래곤과 신이 기사단의 만남에 대한 네타 떡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혁명군은 이미 세계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테러나 국지전이 아닌 세계 정부의 통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비대칭 전략의 일환입니다. 혁명군은 성지 마리조아의 식량 창고를 파괴하고 세계 각국의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세계 정부의 병참선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반란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에그헤드 사건은 혁명군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베가펑크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전 세계로 송출한 방송은 공백의 100년과 세계 정부가 숨겨온 진실의 일부를 폭로했습니다. 세계 정부의 권력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천룡인으로 대표되는 신성불가침의 이데올로기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혁명군의 보급선 파괴가 군사력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면 베가펑크의 폭로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드래곤은 아직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승리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혁명군의 잠재적 아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등장은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세계 정부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내부로부터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드래곤의 등장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 자신의 발언에 있습니다. 그는 신의 기사단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해군 대장이나 CP0의 움직임을 전쟁의 서막 정도로만 간주하며 세계 정부의 진정한 핵심 무력을 따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이 기사단은 천룡인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최정예 무력 집단으로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성과 샴록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천룡인조차 심판하고 처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정부가 숨겨온 최종 병기로 여겨집니다. 최근 이들이 엘바프에 파견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드래곤이 언급한 진짜 싸움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의 등장을 진짜 싸움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들이 천룡인의 압제와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직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이나 사이퍼폴과의 싸움이 시스템의 고용인과 싸우는 것이라면 신의 기사단과의 싸움은 시스템의 주인과 직접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드래곤이 기다려온 이념적, 물리적 총력전의 시작점이며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드래곤의 강함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의 혈통입니다. 그는 해적왕 로저와 자웅을 겨루던 해군의 영웅 가프의 아들이며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계승한 사왕 밀진모자 루피의 아버지입니다. 뒤의 일족 혈통은 그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불굴의 의지를 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그는 과거 해군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으며 이는 아버지와 같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배경은 드래곤이 가프에 단련된 힘과 루피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을 동시에 체현한 인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스템 내부의 정점과 시스템 외부의 자유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일어선 혁명가입니다. 드래곤은 폐왕색 패기 소유자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패기는 사용자의 야망의 크기와 정비례하며 그런 관점에서 드래곤의 야망은 작중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해적왕 로저의 목표가 원피스를 찾아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었다면 드래곤의 목표는 800년간 지속된 세계의 지배체제 자체를 전복하고 모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야망의 크기는 그의 폐왕색 패기가 로저나 샹크스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과 동급이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패기가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카이도의 말처럼 전 세계를 해방시키려는 드래곤의 의지가 담긴 패기는 신이라 불리는 천룡인들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 장면들은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로그타운에서는 그의 등장과 함께 국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고
스모커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돌풍과 루피를 구한 낙뢰가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고아 왕국의 그레이 터미널 화재 당시에는 거대한 불길 사이로 강력한 바람이 길을 열어 사보를 구출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드래곤은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의 스승이며 사보의 주력 기술은 용조건입니다. 용의 발톱이라는 기술명 자체가 드래곤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며 이는 드래곤이 이 파괴적인 무술의 창시자이자 최고 경지에 오른 달인임을 증명합니다. 용조건이 상대를 움켜쥐고 부수는 데 특화된 기술임을 감안할 때 드래곤의 전투 스타일은 적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들어 파괴하는 정밀하고 무자비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는 그의 혁명가로서의 면모, 세계정부라는 거대 권력의 심장부를 꿰뚫으려는 그의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그의 전투력은 이 용조건의 최상급 무장색 패기를 더하고 광범위한 제압이 가능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융합한 완성형일 것입니다. 모든 단서를 종합해볼 때 드래곤은 원피스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는 가프에게서 물려받은 최상의 신체적 잠재력, 세계를 뒤엎으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최상급 회왕색 패기, 날씨를 지배하는 강력한 악마의 열매 능력, 그리고 용조건이라는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정부가 사왕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전투력은 최소 사왕급, 샹크스나 카이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사적 위치, 세계정부의 궁극적인 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강함은 단순히 사왕급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는 오로성, 신의 기사단, 그리고 최종 흑막인 임과 직접적으로 대적해야 할 운명을 지닌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강함은 한 명의 전투력을 넘어 세계의 새벽을 가져올 폭풍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독자적인 등급의 힘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사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길은 키자루가 세계정부에 맞서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동기는 드래곤과 같은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베가펑크에 대한 개인적인 속죄의 감정일 것입니다. 세계정부의 내부 사정과 최고 전력의 능력에 정통한 그의 존재는 연합군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파급력은 해군 전체를 뒤흔들 것이고, 한 명의 해군 대장이 이탈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건은 후지토라와 같은 개혁파나 비밀 부대 소드에게 행동의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키자루와 드래곤을 잇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고리는 베가펑크가 될 것이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에게 자신의 유언과 세계의 비밀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키자루는 그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인물이고, 이 공유된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할 강력한 개연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만약 키자루와 드래곤이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그 장면은 엄청난 서사적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정의를 위해 해군을 떠난 남자 드래곤과 바로 그 해군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남자 키자루가 만나는 그 순간은 키자루의 선택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키자루의 능력과 혁명군 드래곤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혁명군은 해군 사왕급 전력이 될 것입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